선영은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정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민은 그녀를 바라봤다. 선영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그를 흔들었다. 누군가 나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다. 선영아. 응? 나 지금 정신이 없어. 나도 그래. 근데 괜찮아. 우린 어른이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다. 정민의 손은 떨렸다. 방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정민을 바라봤다. 후회할 거야? 모르겠어. 그럼 오늘은 생각하지 말자. 우리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야. 선영이 다가왔고 정민은 그녀를 안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숨결, 누군가의 손길. 그날 밤 정민은 아내를 배신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아내. 결국 정민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되고 아내가 관계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가을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32층 높이의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1502호 박정민의 집. 거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아내 현주가 깔끔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소파 쿠션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했고 유리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돈 속에서 공기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냉기로 가득했다. 정민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구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그의 귀에는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TV가 아니라 닫혀있는 침실문을 향해 있었다. 오늘도 그냥 자겠지.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흘렸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결혼 15년 차. 함께 나눈 시간은 길었다. 대학 동기로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초반 몇 년은 행복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밤이면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아침에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고 저녁에는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벽은 더욱 두껍고 차갑게 느껴졌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아내의 등이 보였다. 현주는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자기야, 아직 앉아. 정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현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응자려고. 짧은 대답이었다. 정민은 그녀의 옆에 누웠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에 닿았다. 현주야.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단단히 굳어졌다. 마치 돌처럼.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그냥 자자. 현주는 짧게 말하고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정민의 손은 공중에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엔 정말 피곤하겠구나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1년이 넘었다. 정민은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남편의 입술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아내의 몸은 겁으로 응답했다. 그 거부의 몸짓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매번 정민의 가슴을 베어냈다. 밤은 깊어갔고 정민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외로웠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남편도 남자도 아닌 건가? 그 질문은 답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외로움은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회사 생활은 평범했다. 정민은 중견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매일 오전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그런 일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외주 개발팀과의 협업 프로젝트였고 그 팀의 PM으로 온 사람이 바로 대학 동창 이선영이었다. 정민아, 박정민 맞지? 선영은 회의실에서 그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짧은 단발머리에 똑 부러지는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다. 선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정민도 반가웠다. 대학 시절 선영은 같은 동아리 선배였다.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번져갔다. 너 결혼했다며? 애는? 아니, 우린 애는 없어. 너는? 나 이혼했어. 5년 전에.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싱글맘이었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힘들겠다. 뭐 익숙해졌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선영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팀 회식이 있었다.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팀원들이 모였고 소주잔이 오갔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선영이 정민 옆에 앉았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술 기운에 입이 열렸다. 집에서 좀 힘들어. 와이프랑? 응.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들었다. 다들 그래.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 근데 너는 참 성실해 보여. 와이프가 든든하겠다. 그 말에 정민의 가슴이 저려왔다. 든든하다는 말. 집에서는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말이었다. 2차로 팀원들은 노래방으로 향했고 3차는 자연스럽게 해산했다. 정민과 선영만 남았다. 택시 잡을까? 근데 정민아, 나 좀 취했는데 같이 커피 한 잔만 할래? 두 사람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들어갔다. 밤 11시 카페는 한산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너 행복해? 선영이 갑자기 물었다. 정민은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은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정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민은 그녀를 바라봤다. 선영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그를 흔들었다. 누군가 나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다. 선영아. 응. 나 지금 정신이 없어. 나도 그래. 근데 괜찮아. 우린 어른이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다. 정민의 손은 떨렸다. 방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정민을 바라봤다. 후회할 거야? 모르겠어. 그럼 오늘은 생각하지 말자. 우리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야. 선영이 다가왔고 정민은 그녀를 안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숨결, 누군가의 손길. 그날 밤 정민은 아내를 배신했다. 그 이후로 정민과 선영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프로젝트 회의라는 핑계로 만났다. 호텔방에서 선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여전히 매력적이야.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말은 정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불태웠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외도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민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현주는 여전히 침실 문 너머에 있었고 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느 날 밤 현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졌어. 정민은 거짓말을 했다. 현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피곤하겠다. 들어가서 쉬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의심이 스며 있었다. 정민은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선영과의 시간은 달콤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가 몰려왔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말을 걸기도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때 눈에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가 보였다. 하얀 봉투였다.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정민은 무심코 그것을 꺼냈다. 서울대학교 병원. 그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진료 기록과 처방전이 들어있었다. 날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진단명 자궁근종, 호르몬 치료 중, 수술 검토 필요. 정민의 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게 뭐야? 그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자궁근종, 호르몬 치료, 수술, 통증, 우울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자신을 밀어낸 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아내는 오랫동안 혼자서 아픔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말을 안 했어? 정민은 서류를 쥔 채 주저앉았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아내가 아플 때 자신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나는 뭘 한 거야?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침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지만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선영이었다. 내일 시간 돼? 보고 싶어. 정민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날 밤 정민은 차마 아내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현주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가 조금 거칠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눈치챘다. 내가 왜 그녀를 원망만 했을까? 일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민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현주가 침실에서 나왔다. 왜 여기서 잤어? 응, 소파가 편해서. 거짓말이었다. 현주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용기를 냈다. 현주야. 응. 병원 다니고 있었구나. 현주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봤구나.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정민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앓고 있었어? 현주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 내 몸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여자로서 끝났어. 통증도 심하고 호르몬 치료 때문에 몸무게도 늘었어. 밤마다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당신이 날 만질 때마다 난 아프고 두려웠어. 그래서 거부한 거야. 정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럼 나는 왜 몰랐어야 했는데? 현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늘 날 여자로만 보잖아. 난 아픈데 더는 그럴 수 없는데 당신의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어.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당신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차라리 거리를 두려고 했어. 그제야 정민은 깨달았다. 그가 원한 건 사랑이었지만 그녀가 잃은 건 존엄이었다. 아내는 혼자서 싸우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현주야, 미안해. 정민은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 요즘 다른 사람 있지? 정민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냄새나. 다른 향수 냄새. 그리고 당신 표정 예전과 달라. 현주는 차갑게 말했다. 정민은 말문이 막혔다. 맞아? 긴 침묵이 흘렀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현주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한테 실망했구나. 아니야, 현주야. 난 그냥 외로웠어. 너를 잃은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간 거야?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현주는 천천히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민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정민은 선영을 만났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카페였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걱정했잖아. 선영은 밝게 웃었지만 정민의 표정을 보고 금방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정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선영아, 이제 그만 만나자. 선영의 미소가 사라졌다. 갑자기 왜? 우리 이러면 안 돼. 나한테는 아내가 있어. 그리고 난 진짜 잘못하고 있었어.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집이 우선이지. 알았어, 정민아. 널 붙잡진 않을게. 우린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잖아.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고마웠어, 정민아. 넌 좋은 사람이야. 와이프한테 잘해줘.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민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카페 문을 나서며 사라졌다. 정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던 아내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현주야, 미안해. 나 진짜 바보였어. 현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가가 부서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너였어. 내가 함께 아파해야 할 사람은 너였어. 정민의 눈가가 젖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난 너 없이는 안 돼. 현주는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정말 다시 나한테 올 수 있어? 응.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정민은 손을 내밀었다.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시간은 조금씩 두 사람을 변화시켰다. 정민은 아내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며 치료 과정을 함께했다.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고 밤마다 짧은 산책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기분은 어때? 조금 나아졌어. 약 먹으니까 통증이 줄었어. 다행이다. 정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현주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한강공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사실 난 늘 두려웠어. 현주가 조용히 말했다. 여자로서 끝났다고 느끼는 게 당신이 날 떠날까봐,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정민은 아내의 어깨를 안았다. 넌 아직도 내 아내야. 그리고 나의 전부야. 아프든 건강하든 난 너랑 함께 할 거야. 현주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주위로 떨어졌다. 고마워, 정민아. 다시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내왔다. 먼지가 쌓여있던 앨범을 펼치자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현주,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바라보는 정민. 우리 참 젊었다. 현주가 미소 지었다. 응. 그때는 몰랐어.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그래도 우리 잘 버텼잖아. 정민은 앨범을 덮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우리 그때처럼 다시 살아볼까?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민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현주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보다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니까. 정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나아질 거야.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드라마를 틀어놓고 손을 맞잡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거실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제 공기는 따뜻했다. 침묵의 벽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대화의 다리가 놓였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뒤늦게 깨달았다. 1년 후.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단풍잎이 붉게 물든 남산 타워 아래 정민과 현주는 나란히 걸었다. 현주는 수술을 마쳤다. 회복 기간이 길었지만 정민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회복 중인 아내에게 죽을 끓여주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현주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마음도 편해졌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의 온기가 따뜻했다. 두 사람은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저 멀리 산들이 보였다. 정민아.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현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정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날 다시 받아줘서. 난 정말 잘못했었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우린 이미 용서했잖아. 현주는 남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석양을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뭐 살 거 있어? 응,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현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치? 요즘 너무 밖에서만 먹었잖아. 오늘은 집에서 천천히 먹자. 집에 도착해서 정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칼질하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의 불꽃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거실을 채웠다. 다 됐다. 밥 먹자. 식탁에 차려진 된장찌개와 밑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고 찌개를 한 입 떴다. 현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다. 역시 내 남편 요리가 최고야. 그래? 다행이다. 간이 좀 센가 싶었는데. 아니야, 딱 좋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다. 정민이 설거지를 하고 현주가 닦아서 정리했다. 오늘 참 좋다. 현주가 말했다. 응, 나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가 옆에 있으면 돼.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보다는 서로를 더 많이 바라봤다. 정민아,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질 때 힘들었어?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후련했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 그 순간 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린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응. 고마워, 현주야.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자기야. 응. 사랑해.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눈 고백이었다. 현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민은 아내를 안았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 작은 방 안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침묵의 벽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론 아프고 때론 외로웠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박정민과 이현주.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 그들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상처받았지만 치유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로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